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남자 아나운서분들이 네네. 이 자리를 거쳐갔는데 감사하게도 네. 메워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 자리를 노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연락드려봐야겠네요. 네, 김영민 아나운서가 어디 있느냐 하신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밖에 없었다. 청취자분들밖에 없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그러게 말입니다. 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뉴스. 이번 추석 연휴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정부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다행히 이번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에 진료 가능한 중증 응급질환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든 건 맞지만 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20% 이상 줄어들고 이렇게 중환자 중심으로 적절하게 작동을 해서 예.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진에게로 공을 돌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이렇게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들도 중증이 아니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역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또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도 이 의료 대란에 있어서 참 역할을 한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보면은 사실 응급 환자들은 언제나 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게 좀 대란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몇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휴 기간 전해진 몇 가지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에서는 60대 남성이 자해를 하는 바람에 복부에 큰 자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의료기관 10곳 등에 연락을 했지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한 4시간 넘게 돌아다니다가 천안의 병원에서 가까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양수가 터진 임신 25주 차의 여성이 병원을 못 찾아서 구급차 안에서 6시간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네. 또 광주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남성이 결국에는 90km나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받은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급대란 사실은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 아시죠? 예, 이국종 교수한테 오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정말 전국에서 말도 못하는 환자들이 오잖아요. 헬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응급실 문제도 좀 다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소방청에서 또 구급 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 네. 소방청이 지난 12일에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일각에서는 언론 통제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네. 있었던 건데요.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소방관서장 보고를 하고 또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이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됐습니다.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소방청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소방관의 언론 접촉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은 일부 개인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거나 일반화될 수 있어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또 국민 불안을 조장할까 봐 뭐 이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요. 의정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료계 입장을 듣고 이 협의체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당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정광재 대변인이 지난 13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위원장,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해오고 있고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박단 위원장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좀 다른 입장인데요. 네, 뭡니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그리고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고요.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국민의힘 입장 다시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다시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혀서 박 위원장의 이 소셜미디어 글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의사 출신 분들을 통해서 소통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도 입장을 냈는데 네. 그동안 이 전공의 협의회와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 전공의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박단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과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 국회로 가봅니다. 여야를 향한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네, 국민들은 사실 민생 어렵다라고 한 목소리로 토로했겠지만 여야가 청취한 이 민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네, 일단 여당에서는 이번 민심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분개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네.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입장을 더 강조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청취한 민심이 좀 엇갈리는 듯한 분위기인데 네. 부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큰 우려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또 반면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사 증언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거칠고 불안하게 할 줄 몰랐다는 게 바로 민심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분개한다. 야당은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네.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군요. 네, 그 분노의 대상이 좀 다르다고 여야가 보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추석이었어요. 네. 저희 이렇게 웃고 있는데 왜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다시금 맞붙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맞붙습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3대 쟁점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모두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표결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또 해도 민주당에서 그렇죠. 네, 종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나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밀려보자 뭐 이런 거네요. 네,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숫자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그 마음이 있나 보네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 공개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김건희 일가의 무법처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 대란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김 여사가 마포대교 도보 순찰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다.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걸 제대로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가 무엇을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 저희 3부에 출연을 하는데요.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미국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던데요. 네. 인하폭을 두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왜 이럽니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확실시된 그렇죠. 분위기였습니다. 예.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를 두고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저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거부터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B컷 단행했습니다. 주식이 좀 있나 보네요. 많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지금 1.5%포인트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 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게 무려 4년 반 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가 또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이번 판단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도 종전 5.1%에서 4.4%로 낮췄는데 이게 또 연내에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시사한 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금리가 내리면 우리도 좀 내려갑니까? 그랬으면 네. 저희 뭐 성급한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중요한 소식 오늘 모아가지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또 이렇게 즐겁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역시 영민 아나운서 나오니까 또 활기차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